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및 고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대진대학교의 한지영 교수입니다. 저는 매개자 양성 과정에 대한 그 개선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천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도출하고 개선 의견들을 함께 모아서 수렴해서 개선안에 반영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어, 먼저 현 매개자 양성 과정 실천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활동, 교육 활동, 사후 활동의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세부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현재 그 매개자 양성 과정 실천 모형이 향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흥미진진하게 살펴보시죠. 매개자 양성 과정 실천 모형에 대한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단계인데요. 사전 단계는 사전 인터뷰, 교사 협의회, 프로젝트 기획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 인터뷰는 매개자들이 프로젝트의 수업 이전에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과정인데요. 이때 내용을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그 사전 인터뷰를 하기 위한 양식에 있어서 조금 더 학생 간의 심층이 있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양식이 보완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려보았습니다. 요 해당 양식은 제가 센터에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 단계 두 번째 교사 협의회 과정입니다. 이런 그 매개자 양성 과정은 사전 인터뷰와 성격 유형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만 교사와의 협의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코티칭이라고 하는 전 일련의 과정을 감안해 보았을 때 사전 활동 이외에 사후 활동까지 전체적으로 교사 협의회가 진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단계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인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학교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학생들의 니즈에 필요한 프로젝트 주제를 기획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매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가 프로젝트 기획 단계인데 어렵게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재료비가 학교 측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프로젝트 주제를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행정체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개자 양성 과정 실천 모형의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교육 활동 단계인데요. 교육 활동 단계는 사전 피드백, 사후 피드백, 매개자의 촉진과 관찰, 현장 실행, 사후 시사회 이렇게 다섯 개의 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피드백은요. 매회 매개자들이 당일 사전 피드백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과 돌발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한 교육 과정을 유도하는 단계인데요. 이 피드백이 갖는 용어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이 약간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계획에 근거해서 교육이 실행되고 교육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나온 문제점들을 다시 개선하는 환류의 일련의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처음 학생들을 만나는 단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수업 준비 상황 점검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후 피드백입니다. 모둠을 맡은 매개자가 들어가면서 테이블 내 진행 과정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차기 회차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켜주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 그대로 잘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개자의 촉진과 관찰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수업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눈을 못 맞추는 학생이거나 이런 다양한 그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의견을 표출하도록 격려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가 실질적으로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단계인데
매개자의 촉진과 관찰이라는 어떤 활동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교육 통합 활동의 정수 과정인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수업, 괄호하고 모든 활동, 관찰 및 촉진으로 활동 용어를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현장 실행 과정입니다. 매개자가 그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계획한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과 역할을 나누고 자료를 준비하여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수업의 일부 개념으로 이 단계에서도 프로젝트 수업 현장 실행으로 좀 용어를 정리해서 개선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교육 단계의 마지막 세부 구성 요소인 사후 시사회가 되겠습니다. 시사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화 시사회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활동이 다, 이제 영화를 다 찍고, 본 상영에 앞서서 우리가 시사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 실행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물을 공유하고 서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시사회라는 용어는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후 시사회라고 하는 이 단계를 결과 발표회라고 하는 용어로 변경해서 모든 일반인들이나 매개자들이 적절하게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매개자 양성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사후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인터뷰는 매개자들과 학생들 간에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에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과 힘들었던 점을 통해서 참여 학생들의 성장을 가늠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후 인터뷰에 활용되는 양식을 제가 살펴보니까 사전 인터뷰의 내용과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좀 사전 인터뷰에서 나온 그 양식을 보완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문항을 재구성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장 일지는 프로젝트 수업의 교육 일지와 매개자의 성찰 일지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이 성장 일지가 굉장히 그 매개자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쓰는 양식의 내용이 매개자별로 굉장히 상이하게 작성되고 있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일지와 성찰 일지에 대한 내용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양식을 변경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매개자 프로그램 실천 모형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서는 매개자들이 그동안에 어떠한 그 경험을 통한 개선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여서 120여 명의 전체 매개자 중에 94명의 응답자를 통한 인식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한 그 문항이 있었는데요. 그 문항은 보고서를 좀 가름해서 보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매개자들께서 그 매개자 과정에 진입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는 부분들은 적은 보수, 장거리, 그다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순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개자 스스로 매개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 첫 번째는 나는 교사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멘토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촉진자로서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와 멘토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매개자 프로그램에 대한 그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매개자 제도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는요, 예산과 인프라의 부족, 학교의 관심 부재, 교육 주체의 공감대 부족과 홍보 등 일반 시민의 인식 부족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개자 교육 과정에 대한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았는데요.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5점 만점에 2.74로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대부분의 매개자들께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이 매개자 교육 과정이 매개자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는 데 중요하냐라고 저희가 물어본 결과 5점 만점에 3.63으로 중요하다라고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난이도 중에서도 어떤 활동이 가장 어려운가를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프로젝트 기획 단계 그 사전 활동의 단계에서 프로젝트 기획 단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그 세부 구성 요소들 중에서 어떤 활동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물어본 결과 교육 활동의 영역 중에서 현장 실행의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매개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 역량은 무엇인가라고 저희가 물어본 결과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해 주셨고요. 학생 지도 및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다음 순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과 학생 지도, 그다음에 소통하는 능력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도구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매개자들께서 인지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 매개자 양성 그 기간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의외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개자 활용 교육이 지역 교육 공동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모두들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관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 등을 좀 개정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매개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거와 별개로 매개자와 매개자 지원에 대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매개자는 5명, 그다음에 관계자들 7명 해서 총 12명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됐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부분 일부만 제가 추출해서 가져왔습니다. 매개자들에게 매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를 물어본 결과 어, 평소 교육과 지역 교육 현장에 관심이 많았고 아이를 마을 공동체 안에서 잘 키우고자 하는 욕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 과정 이후에 자아 실현의 욕구 차원에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매개제 양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그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각 단계 운영과 매개자 프로그램의 가치 등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와 심화의 체계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내용들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매개자 주요 역할에 대한 충실한 관련 교육을 좀 실시하고 선배 매개자를 통해서 사례 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 소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매개자 역할에 부합한 적정 보수와 완주군의 지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원거리 이동에 대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제 소개할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안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맥락에서 매개자 역할이나 매개자가 되기 위한 어떤 사전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보수와 어떤 그 원거리 이동에 대한 배려가 더욱더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개자에 대해서 어, 그 인식들이 시민들의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가로서 뭔가 미흡한 거 아닌가? 또는 학교 현장에는 교사와 학생이 주요 그 대상인데 외부인은 아닌가라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차 그 매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들을 고도화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 지역사회와 그 소통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운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매개자들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학교 현장의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2025년도에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는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큰 비전과 어떤 개정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아래 표에 나와 있는데요. 미래 사회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그 변화 대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대응력을 지원해 주는 교육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역량에 대한 얘기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 강화에 대한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가 추가로 신설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국가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지역교육과정 또 지역연계 교육과정이 조금 더 강화되고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인데요. 기존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영역이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3개 영역으로 재구조화가 되었고요. 봉사활동은 동아리 및 진로활동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도 12월에 초, 중등 교원 양성 체제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원의 역할이 시대의 변화와 맞추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교원 양성 체제를 고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현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원들의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역할을 역량을 좀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교과 지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업 지도에 많이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의 미래에는 교사의 역할이 교과 지식과 수업 지도는 당연하고요. 다교과 역량과 그다음에 인성, 학습자 이해, 현장 이해 이런 쪽에 굉장히 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교원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원 매개자들께서 학교 현장에 가서 교원들과 함께 코티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떠한 교원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시대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교육에 더하여 학생의 성장과 진로를 개척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 관리자에 더하여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중재자의 역할로 변화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통찰력 및 탐구심,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 등 미래를 유연하게 준비하는 혁신가의 역할로 면모를 변모하셔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함께 같이 저희가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매개자들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그다음에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교육과정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교원 양성 체제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매개자 양성 과정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크게 사전교육, 교육활동, 사후활동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교육의 내용이 많아지고 세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단계에서 매개자 과정, 소양교육, 교육학 일반, 프로젝트 수업 시뮬레이션 이렇게 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 활동에서는 사전 인터뷰, 프로젝트 기획 및 수업 계획서 작성, 수업 준비 상황 점검, 프로젝트 수업, 결과 발표회, 사후 인터뷰 이렇게 6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후 활동으로는 성과 공유회와 관계기관 정기 협의회를 통한 피드백
활동으로 설정을 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전 과정에서 성장 일지를 매개자들께서 사전 인터뷰 단계에서부터 계속 쓰고 계셨는데요.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신 그 시점부터 성장 일지를 쓰실 수 있도록 좀 줄여 봤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 활동의 전 과정은 코티칭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학생들과의 공유 소통, 그다음에 매개자 간의 공유 소통, 매개자와 선생님과의 공유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매개자 양성 과정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매개자 양성 과정 개선안의 그 전체 모형을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 교육은요, 학교 현장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매개자들께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교원으로서 법정 교육이 현재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의 그 매개자 양성 과정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 과정들을 미이수할 경우에는 교육 활동 참여를 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가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매개자 과정 OT가 있겠죠. 1시간 가량의 분량으로 아마 진행되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역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매개자 제도의 의의와 가치, 그다음에 매개자의 역할과 정체성, 매개자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개요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매개자 과정의 OT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양 교육인데요. 의무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12시간이며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동 학대 예방 교육 1시간, 폭력 예방 교육인데 이 내용에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4시간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3시간, 성인지 교육 4시간입니다. 이렇게 12시간으로 많은 이유는요. 현재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교사들인 경우에도 저런 교육들이 의무 교육으로 전부 다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각각의 그 의무 그 교육의 정해진 시수가 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미 그 정부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개자들께서 굳이 센터에 나오지 않으셔도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아마 수업을 들으시고 이수증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아마 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좀 겸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학교 현장에 가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교직 과정을 또는 사범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기본 이수 그 학점은 22학점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8시간 정도로 제가 엑기스만 뽑아 보았는데요. 교육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학교 마을 교육 과정, 그다음에 학생들의 그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또는 팀 활동을 또 독려하는, 촉진하는 그런 교수학습법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발달 단계별로 해서 어떠한 그 심리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자로서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 심리의 내용을 담아서 8시간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매개자들하고 만나 보니까 그냥 그 인터뷰만 진행을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그 학교 현장은 초등과 중등 교원의 자격 요건이 아주 엄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시뮬레이션 할때 초등학교에 나가는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중등학교에 나가는 매개자들과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때에는 의사소통 활용법, 그다음에 프로젝트 기획 및 문제 해결 방법론, 그다음에 인제 고런 것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티칭을 실제로 해 보고 선배 매개자들을 활용해서 멘토링을 해 보는 것까지 해서 총 7시간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에 당장 오늘 나가더라도
좀 불안함과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이번 그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개자들에 대해서 좀 '비전문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또는 그 또 외부인의 시선으로 좀 따갑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개자 양성 과정 개선안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교육 활동 단계인데요. 앞서도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린 것처럼 이 교육 활동은 매개자와 매개자 간에 또는 매개자와 학생들 간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학교 교사와 코티칭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교육 활동은요. 크게 7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전 인터뷰 진행을 하고요. 사전 인터뷰는 여태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학생들의 가정 지지 체계, 교사 지지 체계, 또래 지지 체계, 무기력과 욕구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제가 새롭게 드린 양식을 가지고 해 보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기획 및 수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전 인터뷰 이후에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학생 요구를 반영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사전 교육에서 실시된 교육학 이론에 근거해서 수업 주차별로 해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겠죠. 실제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재료 또는 교육 환경, 그다음에 학생들의 상황 점검, 자리 배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사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 단위 프로젝트 수업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학교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한 그 기획하고 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현장 실행을 위해서 다양한 공간을 재구성하는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과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팀 단위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성찰하고 동료 평가를 통해서 시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 인터뷰는 학생과 매개자가 만나는 마지막 단계로 참여 학생의 성장을 가늠하는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인터뷰에서 활용했던 양식을 일관되게 좀 활용하시고 사후 인터뷰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시는 것으로 가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일지는 교육자로서 매개자 본인의 성장 일지인데요. 수업 일지와 성찰 일지의 개념을 담아서 제가 양식을 또 개정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장 일지를 쓰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과정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 단계서부터 충실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매개자 양성 과정 개선안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후 활동인데요. 교육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 센터 주관으로 매개자들 간의 성과 공유회, 관계 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정기 협의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차기 그 매개자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과 공유회와 관계 기관 정기 협의회를 통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성과 공유회는 교육 활동에 참여했던 매개자들 간의 프로젝트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공유하고요. 선배 매개자들의 피드백을 통한 매개자 간 소통과 경험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기관 정기협의회를 통한 피드백인데요. 센터,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매개자, 학부모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간 1회 또는 2회 개최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개자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와 개선 사항을 논의해서 차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환류하는 그런 협의의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완주 교육 통합 지원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안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개자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외에 홍보 강화를 통해서 능력 있는 매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완주군 교육통합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육통합 지원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이러한 교육통합 지원 모형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수업 예산을 미리 사전에 반영하는 건데요. 이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와 교육청과 센터의 약간 엇박자의 어떤 이슈로 벌어지는 그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엇박자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관리의 주체를 좀 일원화하거나 또는 이관하는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개선된 그 매개자 양성 과정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이수 시간이 확대되었고 이수자 그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더 중요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추가되지 않으면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정작 그 매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활동을 한 거에만 만약에 보수가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우수한 매개자들이 이 매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 과정에서부터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매개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는 맞춤형 매개자 양성 과정을 좀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매개자들에 대한 그 인구학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좀 조사하시고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매개자 양성 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매개자 경험 수준에 따른 그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인증 시스템을 연계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 세 번째 연구 과제인 그 인증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개자들이 계속적으로 경험이 쌓이면서 이 매개자 풀이 확대되고 있고 신규 매개자를 또 교육해 주는 교육 멘토로서의 역할들을 저희가 다분히 그 개선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자 경험 수준에 따라서 교육 체계를 조금 더 고도화해 주시고 이러한 그 선배 매개자들에 대해서 또는 경험이 많은 매개자들에 대해서 인증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매개자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매개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단련이 돼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데 그 매개자 프로그램이 아주 전격적으로 확대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 대비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의 그런 매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어떤 그 디지털 새싹처럼 그 유아 대상이라든가 또는 성인 대상 또는 실버 대상의 그 매개자 활용에 대한 방안들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이런 지역 내에 아주 좋은 그 매개자 프로그램들이 정착되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교육통합 지원 시스템 교육 모델의 개선안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